안녕하세요, 비숑이들 썽비입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큰 거 들고 왔어요, 여러분. 정말 빨리 들고 오기 위해서 오늘 후다닥 영상 촬영하고 편집까지 부랴부랴 열심히 해가지고 딱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제품인데요. 제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은 저랑 색조 취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더 기대가 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대체 어떤 제품들을 들고 왔길래 제가 이런 말을 하는지 빨리 영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늘 하던 대로 베이스 신제품부터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보여드릴 베이스 신제품은 디올 뷰티에서 출시된 포에버 쿠션 신상들인데요. 이렇게 두 가지 타입의 케이스로 출시가 되어 있는데요. 얘는 바이닐 까나주, 얘는 그냥 까나주예요. 까나주 쿠션 케이스의 디자인 디테일 좀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고급스러운 재질로 케이스 자체도 조금 슬림한 타입이라서 휴대성도 좋고 비싼 만큼 분해가 뿜뿜하는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이 제품이 바이닐 까나주의 쿠션 디자인인데요. 이 바이닐 까나주의 쿠션 케이스는 이렇게 구버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크게 달라진 부분은 없습니다. 이번 신상 제품들하고 이번 구버전은 호환이 되지 않는다는 점 꼭 참고하셔서 구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바이닐 까나주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케이스가 있어서 그런지 이번에는 개인적으로 이 까나주가 더 마음에 들었었는데요. 이게 케이스가 각각 출시되고 리필도 각각 출시된 것이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디자인에 원하는 제형의 쿠션을 끼워가지고 구매를 할 수가 있다는 점이 장점이에요. 퍼프는 두 제품 모두 이렇게 물방울 모양의 퍼프로 다 변경이 되었고요. 매트 쿠션의 경우에는 좀 더 얇으면서 퐁신하고 좀 더 보들보들한 소재로 출시가 되었고, 글로우 쿠션 같은 경우에는 퍼프가 조금 더 탄탄하고 약간 두께감도 있으면서 이 표면이 약간 코팅된 것 같은 그런 맨들맨들한 그런 재질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매트 쿠션부터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양 조절을 해서 얼굴에다가 이렇게 가볍게 올려줄 건데, 일단 터치를 할 때는 살짝 수분감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굉장히 빠르게 흡수가 되면서 좀 뽀송뽀송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되는 제품이에요. 생각보다 마무리가 꽤나 뽀송하게 느껴지는 제품이라 가지고 의외다라고 생각했던 제품이고요. 제가 이 제품을 처음 사용했었을 때 피부가 굉장히 최악인 상태에서 사용을 해가지고 진짜 각질이 있는지도 몰랐던 부분까지 다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질 관리를 한 며칠간 좀 빡세게 해준 다음에 다시 사용을 해주니 그런 거 없이 되게 매끈하게 이렇게 보송보송하게 잘 표현이 되는데, 나는 얼굴에 각질이 진짜 너무나 많은 악건성이다 이런 분들에게는 이 쿠션이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리고 컬러 얘기를 깜빡했는데 제가 구매한 컬러는 0N이거든요. 밝기는 한 화사한 21호에서 20호 정도까지, 19호는 뭔가 피부에 딱 맞게 정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밝기의 뉴트럴한 아이보리 컬러입니다. 저는 19호 정도 되는 피부에 살짝 피부가 탔는데도 이렇게 목이랑 비교를 해서 봤을 때 그렇게 인위적이지 않게 화사하게 맞는 편이에요. 커버력은 보시는 것과 같이 막 엄청 떨어지는 편은 아니고 한 중하 정도로 느껴지는 커버력이고요. 컨실러를 따로 사용을 하긴 해야 된다 정도 되는 이런 부분의 잡티들이 막 잘 가려지지는 않는, 하지만 통보정은 깔끔하게 되는 정도의 커버력이고요. 모공 커버도 괜찮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좀 밀어가지고 모공을 한번 메꿔준 다음에 톡톡톡톡 이렇게 쳐주면서 좀 겨눌 정도는 해줘야지 깔끔하게 발리는 제품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렇게 코 부분에 좀 각질 정돈이 잘 안 된 부분들은 바로바로 이렇게 티가 나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베이스 제품이나 사실 피부결 정돈이 잘 안 돼 있으면 예쁘게 표현이 안 되는 것이 국룰이긴 하지만, 그래도 얘는 약간 각질이 있으면 정말 그거를 있으면 있는 대로 굉장히 솔직하게 찾아주는 제품이라는 거. 그래서 각질 많으신 분들에게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포에버 루미너스 매트 쿠션을 사용하면서 느낀 점은 이렇게 싹 흡수가 되면서 살짝 반무광 도자기 같은 느낌이 나는 생각보다 좀 뽀송뽀송한 피니시다. 굉장히 얇게 스며들듯이 표현되는 제품이라 가지고 뭔가 두꺼워 보인다거나 텁텁함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이 장점이고, 커버력이랑 모공 커버력은 둘 다 중에서 중하 정도로 느껴지는 제품으로 자연스러움에서 그거보다는 조금 더 정돈된 것 같은 느낌의 피부 표현을 원하시는 분들에게 좋을 것 같아요. 반대편에는 글로우 쿠션을 사용해볼게요.
글로우 쿠션은 아무래도 이 퍼프 이 표면에 특유의 약간 코팅된 것 같은 그 느낌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피부에 조금 짝짝짝짝짝짝 이렇게 붙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이 매트 쿠션처럼 시원하고 약간 쿨링되는 그런 수분감이 느껴진다기보다는 약간 조금 보습감 같은 게 좀 더 느껴진다고 해야 되나? 영양감 같은 거? 뭔가 토너를 바른 것 같은 시원함 이런 게 아니고 에센스를 바르는 것 같은 보습감 이런 느낌의 촉촉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요즘 피부 컨디션이 되게 안 좋아가지고 피부가 굉장히 건조하고 각질이 조금 올라오고 막 그런 편인데 이 글로우 쿠션이 각질 부각이나 뭐 그런 거 없이 굉장히 피부에 매끈하게 잘 먹는 제품이라 가지고 그 부분 되게 만족스러웠는데 이제 생각보다 글로우하진 않아요. 근데 완전한 지성이 사용을 했을 때는 또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 더 반짝반짝한 느낌이겠지만 제가 지금 약간 피부가 건조해서 건성에 빙의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엄청나게 그렇게 반짝반짝하게 연출되는 것까지는 아니다. 그래서 여름에도 사용하기에 나쁘지 않은 글로우 쿠션 같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좀 촉촉이 쿠션의 특성상 똑같은 쿠션에 똑같은 호수임에도 불구하고 그쪽 글로우를 바른 쪽이 조금 커버력도 약해 보이고 색상도 조금 더 자연스럽다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어요. 촉촉한 만큼 아무래도 퍼짐성도 좋고 좀 더 투명하게 연출되다 보니까 이런 거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이 제품도 이렇게 모공이 나쁘지 않게 커버가 되는 편인데요. 얘는 밀어 바르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좀 꾹꾹 이렇게 모공 사이사이에 넣어주듯이 이렇게 눌러 발라야지 더 모공 커버가 잘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포에버 스킨 글로우 쿠션의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무리감이 엄청 반짝반짝하다 그 정도까지는 아닌 엄청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마무리감이라는 거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모공 커버력은 중 정도고 이런 잡티 커버력은 매트 쿠션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중하 정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확실히 이렇게 좀 멀리 놓고 봤을 때도 이쪽이 좀 더 내추럴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이게 제형 특성상의 차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두 제품을 제가 오늘 처음 사용해본 게 아니고 좀 며칠간 계속 꾸준히 사용을 해보고 오늘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건데 이거 두 개 모두가 저에게는 지속력이 그렇게 좋진 않게 느껴지더라고요. 글로우 쿠션은 제가 수부지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다고 치는데 매트 쿠션의 경우에도 조금 되게 지저분하게 무너진다고 해야 되나? 좀 되게 들떴었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밖에 외출하고 피부가 되게 뜨거워지고 열을 받으니까 굉장히 많이 들뜬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걸로 수정 화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수습이 조금 잘 안 되는, 그래서 약간 비싼 돈 주고 구매한 거 치고는 약간 선뜻 추천드리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약간 이런 이유 때문에 제가 백화점 쿠션을 잘 사용을 안 하고 구매도 잘 안 하는데요. 왜냐면 어차피 얘네들도 메이드 인 코리아예요. 쿠션은 다 거의 한국에서 생산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뭐 브랜드 밸류 때문에 나는 굳이 럭셔리 브랜드의 쿠션을 사용을 할 거야 라고 하신다면, 그리고 이미 그 쿠션들이 잘 맞아가지고 잘 쓰고 계신다면 구매를 말리고 싶지는 않지만 굉장히 우월한 제품력을 기대를 하면서 이거를 구매를 하시면 솔직히 실망감이 더 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냉정하게 얘기를 해보자면 솔직히 케이스가 다 했다 약간 이런 느낌의 제품이라서 엄청 추천드리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커버가 필요한 부분들은 컨실러로 마저 커버를 해주고 왔고요. 지금부터 보여드릴 제품들이 오늘 신상즈의 메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바로 짠! 정말 따끈따끈하게 구입한 제품들이에요. 이 제품 때문에 올리브영이 거의 12시부터 1시까지 서버가 다운이 됐었거든요. 이렇게 말하면 어떤 제품인지 아실 것 같은데 바로 데이지크의 썸머 코랄 제품들입니다. 이렇게 섀도우랑 블러셔 그리고 글리터는 7, 8, 9호 중에 하나, 8호만 이렇게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립 제품은 5가지를 다 구매를 했습니다. 보나마나 너무나 저랑 찰떡일 것 같은 그런 컬렉션이어가지고 이번에는 좀 큰맘 먹고 다 질렀는데요. 그럼 섀도우부터 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포장부터 같이 까볼게요. 이렇게 기획 세트로 구매를 하시면 여기에 듀얼 컬러밤을 같이 증정을 해주고요. 얘는 이렇게 양쪽에 다른 제형과 컬러가 담겨 있어가지고 뭐 블러셔나 립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멀티밤이고요. 섀도우 팔레트 23호 썸머 코랄은 베리 스무디 컬렉션 때와 같이 이렇게 18구로 이루어진 코랄 러버들이 아주 뒤집어지게 좋아할 것 같은 색 구성을 가진 팔레트입니다.
봄웜 라이트를 겨냥했다고 하는데 색감을 보면은 상당히 좀 쨍하게 올라오는 색감들도 있어서 브라이트 톤까지 사용하기에 전혀 무리가 없는 색 구성이고요. 이거 보자마자 조금 떠오르는 팔레트가 웨이크메이크 제품이었는데 이거 소다 코랄 블러링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소다 코랄이 훨씬 좀 더 오렌지 코랄의 느낌에 가까운 편이고요. 굳이 비교를 하자면 캔디 코랄 블러링과 좀 더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썸머 코랄 섀도우는 오렌지 코랄 쪽보다는 좀 더 핑크 코랄 쪽에 치우친 제품이라는 거 참고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치 스퀴즈랑도 한번 비교를 해보면 훨씬 채도감 있고 훨씬 더 핑크 쪽의 컬러감인 거 눈에 보이실 거예요. 피치 스퀴즈가 진짜 뽀송뽀송한 복숭아 살구의 솜털 같은 느낌이었다면 썸머 코랄은 진짜 화려한 산호초 막 이런 느낌? 자, 이렇게 18가지 컬러 차례대로 발색을 해보았고요. 뽀얀 베이스 컬러, 포인트 컬러, 그리고 음영 컬러 이렇게 활용하기 좋게 컬러가 좀 잘 정리가 되어 있는 느낌이고 글리터도 제형도 다양하고 제가 싫어하는 류의 그런 제형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너무너무 손이 잘 가겠더라고요. 그런데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웠던 점은 물론 이런 컬러들을 잘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에게는 이 중간에 있는 포인트 컬러들이 조금 오버스럽다 싶은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가지고 이걸 약간 어떻게 활용해야 될지 약간 고민이 되는 그런 컬러들이었어요. 캔디 코랄보다 조금 더 형광기가 돈다 하는 수준이거든요. 그럼 먼저 여기 이 뽀얀 컬러로 베이스부터 정돈해줄게요. 데이지크 섀도우야 뭐 제형 좋은 거는 다들 아실 테니까 굳이 언급을 안 해도 제형 보들보들하고 블렌딩 잘 되고 발색 잘 된다 하는 건 다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 포인트 컬러를 사용을 해줄 건데 이 포인트 컬러로는 이렇게 눈두덩이 쌍꺼풀 라인보다 살짝 위까지 색감이 잘 보이도록 이렇게 포인트 컬러를 넣어줄 거고요. 약간 핑크 자몽 이런 게 생각나는 듯한 느낌의 컬러라가지고 약간 분다버그 자몽 맛 아시나요? 그 색깔? 딱 그런 느낌의 색감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화사하게 포인트 줘가지고 사용하기에 매우 예쁜 색감입니다. 그리고 이 컬러로 살짝 음영을 줄게요. 화사한 느낌 내고 싶을 때는 두 번째 줄 컬러들을 좀 더 강조해서 사용을 하다가 뭔가 데일리 느낌 내고 싶을 때는 바로 아랫줄 컬러들로 넘어가서 음영 컬러들을 사용을 해주면 또 데일리 브라운 느낌의 메이크업을 하기에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웨이크메이크 소다 코랄, 캔디 코랄도 굉장히 만족스럽게 사용을 하고 있어서 그런지 이 제품도 약간 오버스러운 한두 컬러 들어있는 거 빼고는 좀 꽤나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그리고 아까 발색해볼 때 이 글리터가 굉장히 마음에 들었거든요. 뭔가 이런 좀 차르르한 베이지 골드 느낌의 글리터인데 뭔가 과한 느낌이 아니라서 너무 예쁘더라고요. 제형도 되게 부드럽고 밀착이 되게 잘 되면서 막 날리지 않는 그런 느낌의 글리터라가지고 제형도 매우 마음에 들었고요. 그리고 여기 얘 글리터도 되게 차분하고 예쁘더라고요. 이 윗줄에 있는 이런 애들도 되게 화사하고 예쁜 피치, 핑크 이런 애들이긴 한데 저는 왠지 얘가 좀 끌렸어요. 이 밑에 있는 글리터들 굉장히 예쁩니다. 저처럼 갈뮤 조금 걸치신 분들이라면 이 아랫줄 색깔들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얘는 색감이 조금 올라오는 글리터라가지고 저처럼 잔잔하게 언더음영 주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사용하시면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과하지 않고 되게 잔잔하게 광택감이 들어가는 듯한 느낌의 자글자글 글리터라가지고 부담스럽지 않고 데일리로 사용하기에도 굉장히 좋을 느낌이에요. 그다음에 이거 골든 오로라 글리터 사용해줄 거예요. 이렇게 위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살짝 덜어가지고 사용하면 되는 타입의 제품이고요. 얘는 진짜 완전 바삭바삭한 글리터 파우더 그 자체라가지고 글리터 파우더 특유의 영롱함을 느낄 수가 있는 제품이에요. 색감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살짝 레몬빛 골드 느낌 나는 글리터랑 연보라빛, 핑크빛 나는 그런 애들이랑 좀 섞여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세 가지 글리터 중에서 얘가 제일 예쁘고 매력이 있다고 느꼈어요. 이거는 정말 조심조심 사용하지 않으면 대참사가 나기 때문에 손보다는 이런 브러쉬를 사용하시는 걸 꼭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좀 더 화사하고 반짝반짝한 느낌을 내고 싶을 때는 글리터 파우더를 활용을 해주시면 더 이렇게 차르르한 느낌을 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여기까지 썸머 코랄 섀도우로 아이 메이크업을 완성해보았고요. 평소 제가 하는 아이 메이크업에서 색감이 조금 더 살아나는 정도로 여름에 하고 다니면 딱 좋은 느낌의 메이크업인 것 같아서 너무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이 컬러밤도 분명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보여드릴게요. 한쪽은 이렇게 좀 투명감이 있는 코랄빛 컬러에 글리터가 좀 자잘하게 들어가 있고요. 다른 한쪽은 좀 흰빛이 많이 섞여있는 피치 코랄 컬러의 무퍼링 제형이에요. 제형은 부드럽게 멜팅되는 느낌의 제형인데요. 막 찐덕지게 엄청 제형이 무너지면서 녹는 정도까지는 아니고 표면만 살짝 멜팅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가볍게 묻어나는 정도고요. 이쪽 제형도 단단하지만 표면만 살짝 가볍게 묻어나는 정도의 제형으로 이렇게 과하지 않게 적당하게 묻어나는 제형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제형을 이렇게 각각 발색을 해보았는데요. 이게 외관상 봤을 때는 글리터가 있기는 했는데 이게 밑에 가라앉아 있어서 그런지 막상 이렇게 페이오프 했을 때는 글리터가 거의 묻어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투명 멀티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얘 같은 경우는 보이는 그대로의 색감, 흰기 섞인 화사한 피치 코랄 컬러예요. 그래서 립이나 크림 섀도우, 크림 블러셔 등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제형입니다. 그래서 마무리로 이 썸머 코랄 섀도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자면, 저야 뭐 제가 워낙에 잘 사용하는 그런 컬러군의 섀도우라 가지고 딱히 불만 있는 부분 없이 잘 활용을 할 것 같고요. 이렇게 글리터가 많아지면은 그 중에 한두 가지는 꼭 진짜 못 쓸 것 같은 그런 컬러들이 섞여 있어가지고 그렇지는 않을까 좀 걱정이었는데, 글리터들도 제형이 막 요즘 유행진한 약간 그런 막 육각 글리터 그런 거 없어가지고 너무 좋고, 다 활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색감들이라 가지고, 그리고 겹치는 컬러도 없어서 요거저거 메이크업에 좀 다양하게 활용하기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이 블러셔를 같이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블러셔에는 블러셔 본품이랑 이렇게 미니 립글로스가 내장이 되어 있어요. 이 립글로스는 이따가 따로 보여드리도록 하고, 이 블러셔부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블러셔 컬러가 총 8가지로 이렇게 분할이 되어 있는데요. 이쪽은 조금 더 웜하고 오렌지빛이 도는 그런 코랄 컬러들이고, 이쪽은 좀 더 핑크에 가까운 코랄 컬러예요. 그래서 내가 핑크 코랄이 좀 더 잘 받는다라고 하신다면 이쪽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 오렌지 코랄이 잘 받는다 하신다면 이쪽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블러셔 좌측이랑 우측을 각각 한 컬러씩 다 발색을 따로 해봤을 텐데요. 생각보다 하얗고 생각보다 좀 형광기가 있어가지고 놀랬어요. 베이지크가 요즘 진짜 좀 컬러를 굉장히 화려하게 뽑는, 약간 유치한 듯 굉장히 통통 튀는 느낌으로 색감을 자꾸 뽑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조금 더 차분한 느낌의 컬러들이 취향이라 가지고 이 부분이 조금 아쉽기는 한데, 분명 이것도 취향이신 분들이 계시겠죠? 둘 다 섞어서 발색했을 때는 이런 느낌의 컬러고요. 다 섞었을 때도 생각보다 흰기가 좀 더 있는 느낌들이라서 봄웜라에게 잘 어울릴 것 같은 그런 색감들인데, 얼굴에 직접 사용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에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은 컬러부터 먼저 사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손등이나 손바닥에서 골고루 한번 또 섞어주세요. 그다음에 볼 중앙 위주로 이렇게 톡톡 두드려가지고, 생각보다 컬러가 절대 노랗거나 그렇게 동동 뜨는 좀 황달오는 그런 색이 아니고 정말 딱 예쁜 느낌의 살짝 붉은 코랄 느낌이에요. 근데 자칫 양 조절 잘못하면은 좀 더워 보일 수 있는 그런 색감이라 가지고 흰색 부분들과 아닌 부분들을 믹스해가지고 잘 조절을 해서 사용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간 이거 컬러 자체는 좀 여름에 잘 어울리는 생기 있는 코랄 컬러입니다. 막상 얼굴에 올렸을 때는 그렇게 형광기가 엄청 튄다든지 아니면은 막 하얗게 동동 뜬다든지 하지는 않아요. 그 반대편 이 핑크 컬러도 사용을 해볼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핑크가 조금 더 걱정이거든요. 이렇게 볼 중심 위주로 발라주고 이렇게 블렌딩을 자연스럽게 해주고요. 이것도 생각보다 얼굴에 올렸을 때는 걱정했던 것처럼 그렇게 엄청 튀는 그런 색감은 아니어가지고 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딱 이렇게 비교해봤을 때 얘는 딱 코랄 느낌, 얘는 딱 핑크 느낌, 이렇게
비교가 되시죠? 마지막으로 이 블러셔에 대한 후기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게 컬러들이 하나씩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는 생각보다 좀 튀는 컬러들이에요. 하얗고 쨍하고. 그런데 이제 섞어가지고 사용을 했을 때 양 조절을 잘 해주면은 과하다는 느낌 없이 좀 화사한 느낌의 치크를 연출할 수 있는 컬러들이라가지고 봄웜 라이트 톤, 봄웜 브라이트 톤 분들 다 사용 잘 하실 것 같고요. 피부 위에 이렇게 사용을 했을 때 뭔가 뭉치거나 텁텁해지는 느낌 없이 좀 뽀송하게 올라가는 제품이어서 피부 표현 또한 마음에 드는 제품이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순서로 이 립 틴트 5종 보여드릴게요. 제가 원래는 가장 마음에 드는 한두 컬러만 구매를 하곤 했는데 이번 제품은 정말 13호부터 17호까지 다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주시 듀이 틴트도 매 출시 때마다 어떤 컬렉션이냐에 따라서 디자인들이 조금씩 바뀌는데 바로 이전 이 아이스크림 컬렉션 때랑 비교를 해보면 완전 다르다는 게 딱 느껴지시죠? 촉촉하고 얇은 워터글로스 느낌으로 발리면서 살짝의 쫀쫀함도 가지고 있는 제품이라서 바르고 난 뒤에 얇게 탱글탱글 쫀쫀 광택막이 올라오는 제품이고요. 발색을 해봤을 때 여기서부터 13호, 14, 15, 16, 17호인데요. 이 13, 14, 15호가 정말 흰기와 탁기가 없는 아주 채도가 높은 맑은 컬러들이에요. 그래서 요즘 출시되는 약간 뮤트하고 약간 탁기 있는 제 기준 저한테는 너무나 잘 맞는 색감들이지만 굉장히 쨍한 색감이 어울린다 하셨던 분들은 이번에 이 13, 14, 15호가 너무너무 잘 맞으실 것 같고요. 16호와 17호는 약간의 탁기가 섞여있는 색감들이라가지고 뮤트에 살짝 걸치신 분들께도 아주 잘 어울릴 법한 색감들이에요. 그리고 여기 밑에다가 아이스크림 컬렉션 컬러들 스윗 마롱이랑 파파야 밀크를 추가로 발색을 해보았는데 지금 보시면 스윗 마롱이랑 파파야 밀크는 좀 더 흰기가 섞여있는 게 확실히 느껴지시죠? 그런데 반해서 이 위엔 라인 컬러들은 확실히 흰기가 훨씬 덜하고 굉장히 쨍한 채도감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브라이트 톤이신 분들은 이번 컬러들 너무나 마음에 들어 하실 것 같아요. 물론 라이트 톤이신 분들도 이런 부드러운 컬러 발라주신 위에 포인트 컬러로 활용해주셔도 너무너무 예쁠 컬러들입니다. 그리고 착색도 딱 보이는 느낌대로 되는 컬러들이에요. 그러면 13호 코랄 피즈부터 한 컬러씩 발색 보여드릴게요. 사실 요즘에는 진짜 좀 차분하고 뮤트한 컬러들이 굉장히 강세여서 이렇게 쨍한 컬러들이 잘 안 나오는 추세인데 그래서 브라이트 톤이신 분들이 요즘 립 컬러를 되게 고르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얘는 정말 탁기가 전혀 없는 정말 맑은 느낌의 그런 틴트이기 때문에 봄웜 V이신 분들 이번에 아주 환호성을 지르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3호 코랄 피즈는 정말 맑은 느낌의 붉고 쨍한 코랄 컬러고요. 14호 피치 크러쉬는 진한 핑크빛에 복숭아가 한 방울 섞인 것 같은 생기 넘치는 컬러입니다. 15호 오렌지 콕은 정말 말 그대로 오렌지 과즙을 짜낸 것 같은 비비드한 느낌의 오렌지 컬러고요. 16호 칠리 셔벗은 톤 다운된 베이지에 칠리가 섞인 것 같은 느낌의 차분한 컬러입니다. 마지막 17호 피그베리는 뮤트한 느낌의 무화과 핑크 컬러예요. 요번에 출시된 요 썸머 코랄 컬렉션의 주시 듀이 틴트들이 굉장히 좀 색이 쨍하게 올라오고 흙기 없는 굉장히 맑은 컬러들이기 때문에 여름에 쓰기 딱 좋은 그런 발랄한 무드의 컬러일 뿐더러 브라이트 톤 분들이 사용하시기에 너무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런 틴트들이 대체로 그렇듯이 처음에 손등 같은 곳에다가 테스트를 했을 때보다는 색상이 조금 더 붉고 약간 더 딥해지는 그런 경향이 얘네들도 있기 때문에 구매하실 때 그 부분 꼭 참고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요즘에 글로시 립들을 너무 좋아하기도 하고 또 입술 중간 부분에 이렇게 좀 쨍한 컬러로 포인트 주는 거를 즐겨하고 있었던 차라서 너무너무 잘 사용할 것 같은 제품들입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블러셔 기획에 들어있던 글로스인데요. 이렇게 펄감이 차르르하게 들어가 있는 코랄빛 투명 글로스고요. 많이 끈적이지 않는 제형인데다가 컬러가 코랄빛으로 보이지만 발색도 그렇게 올라오는 제품은 아니라서 탑코트로 사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제형이에요. 이런 식으로 탑코트로 활용하기에 굉장히 좋은 제형이기 때문에 들고 다니면서 광택감 더할 때 사용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매트랩 위에 덧바르셔도 너무나 예쁜 통통 립이 연출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보여드리기 위해 준비했던 신제품들은 다 보여드렸고요. 데이즈크가 진짜 런칭 직후에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막 난리가 났던 제품이니만큼 엄청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 제 영상이 그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신상지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또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